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될 희망을 갖고 기도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한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 저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시작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오늘은 그 제 두 번째로서 신용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글은 여러 번 접했죠. 지금 왼편에 마이크를 잡고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이 고조선에 대하여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18차 대동제전 포럼이라는 데서 했나 봅니다. 이것이 마로니에 방송이라는 데에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그 화면을 정지 화면으로 하나씩 따가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같이 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주장은 대부분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뭘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그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고마움을 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으로부터 되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하는데, 여기에 예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친한 그런 단어가 아닌데, 예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민족 구성 그 단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신용하 교수는 그러면 그 예족이 예맥족이라고도 하고 예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이칼, 카프카스, 알타이, 몽골, 시베리아, 그 다음에 중국, 한반도, 이런 말은 상당히 역사가 오랜 말이고 범위가 아주 넓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한 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용도로 쓰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하 교수는 이 기도를 통해요,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되어서 그 뒤로 유럽과 그 다음에 아시아와 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석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이 말은 너무 오래된 말이라서 우리가 사실 그것을 검증하기는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BC 한 얼마야 8,000년 전 이전은 구석기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BC 8,000년부터 한 6,000년 정도까지 한 2,000년 가량은 신석기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BC 6,000년부터 한
3000년, BC 3000년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신석기 시대, 아까가 중간에 중석기고 마지막이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BC 한 6, 7천 년 전에 아프리카 쪽에서 인류가 발생해서 그것이 점차 세계로 확산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류 이동 속에서 약 5천년 전, 그러니까 BC 3000년쯤, 이때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요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이렇게 막 넘어갈 때나 뭐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고조선 문명이 이 한반도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세계에는 이미 이러한 지역에서 인류가 독립문명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제 고조선이 설립이 우리 뭐 역사책에는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청동기 시대죠 그때가. 고조선이 설립이 됐는데 그때 고조선에서 사용되던 이런 유물들입니다. 청동으로 만드는 거울과 그 다음에 검인데 여기에 나오는 단유 세문검이라든가 청동의기 팔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명한 그 역사의 그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으면은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훨씬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고조선 시대 당시 이미 세상에 그러한 독립 문명권이 형성되었다고 하면 그들이 말을 썼을 텐데 그 말 중에서 우리가 쓰는 말을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랄은 이 카자흐스탄에서 저쪽 그 북해 쪽으로 올라간 산맥이고 알타이는 이 카자흐스탄에서 몽골 쪽으로 뻗친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은 상당히 중요한 그 지역으로 보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카자흐스탄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그들의 풍습이 우리 그 한민족이 쓰는 것들과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사달이라고 하는 말이 카자흐스탄의 그 대표적인 말인데 그게 아마 도시명이기도 하고 어떤 신의 이름인가이기도 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 신라 시대에 쓰던 아사달하고 비교를 하면서 분명한 어떤 문화적, 문명적 교류가 있었던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뭐 문자나 이런 건 없었을 거고 이 우랄 알타이어계를 쓰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언어를 구분할 때 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교착어라고 하는 이렇게 주어나 이런 어떤 단어에다가 그 보조 동사를 붙여서 쓰는 이러한 그 언어를 쓰는 스타일. 그 다음에 또 굴절 언어, 대표적으로 영어가 그 대표적인데 굴절 언어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를 바꿔가면서 아이가 마이로 변하고 미로 변하듯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것을 굴절 언어라고 그러고 중국어는 또 다르답니다. 중국어는 단어는 그냥 있고 그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해석이 달라진다는구만요. 이것을 뭐 고립 언어라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교착 언어이랍니다. 근데 이 교착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확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교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 속에 하나가 타고 다니는 말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을 타고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누볐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교착 언어를 쓰는 나라가 여기에 보면은 중앙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훈조, 아바르조, 또 불가르조, 또 터키조, 뭐 기타 이를 따르던 고조선 계통의 동방족들이 이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금 열거된 이 민족들만 보아도 그 민족들의 이름만 들어도 지금 거의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중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상황이 애매해요. 그래서 저 북쪽 어디를 받은 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기독교 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그 단 지파가 넘고 이쪽으로 북쪽으로 넘고 넘어서 그래가지고 우리 고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단군의 그 단은 이 단지파의 단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연도가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2333년이나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단지파가 왔다는 그 연도나 동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에서 쓰고 있는 우리 우랄 알타이어족을 쓰는 그 지역과 민족과 나라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이 우랄어하고 알타이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라고 묶어가지고 이 두 언어는 비슷한 한 언어로 묶을 수 있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분명하게 여기는 우랄어, 저기는 알타이어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에 대한 감을 가지고 나라 이름과 그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 놓는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어떤 경우에도 꼭 이것을 대내어서 이거하고 같이 오버랩을 해서 들어야 될 이런 강의나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 지도를 보면 민족의 유래와 이동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민족이나 나라의 동질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 장묘 문화, 곧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서 고인돌이 중요한 단어로 떠오릅니다.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종호라는 원래는 그 엔지니어인데, 과학자인데 이런 방면에 그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아마 한국의 우수성을 느끼고 그것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화도에 있는 그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고인돌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고인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인돌은 지금 세계에 한 6만 개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4만
10개 정도가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고인돌의 원조 국가인 것입니다. 이 원조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이 고인돌 문화를 가장 왕성하게 겪었던 그런 나라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 고인돌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고인돌 문화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울산 언양에도 이런 고인돌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라고 하는 유명한 고인돌입니다. 아일랜드에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북구라파에도 있습니다. 인도, 자바, 일본, 곳곳에 이렇게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이 동남아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진 고인돌들은 대부분 땅에 붙어 있듯이 납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그러고 아까 강화도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돌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덮개를 씌운 것 같은 것을 탁자형 고인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북방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이라는 얘기는 저 몽골이나 만주나 이런 데서부터 같이 흘러 들어왔을 수가 있고 남방이라는 것은 저쪽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흘러 들어온 그러한 고인돌일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골란 공원이라고 하는 데 있는 고인돌입니다. 여기서 고인돌을 돌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도 참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돌멩이 또 고인돌을 돌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옛날에 어떤 언어적 유사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고인돌들입니다. 예멘에도 있습니다. 알제리와 튀니지에도 있습니다. 모로코 것은 우리나라 일반 고인돌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고분들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불가리아에도 고인돌이 1000개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과 그 다음에 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이 청색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우랄 알타이어를 쓰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은 고인돌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고인돌 중에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고 또 이 우랄 알타이어의 대표적인 말이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봤을 때 나는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 이 우리나라가 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DNA를 가지고 만들어진 민족이고 나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냥 망상 내지는 몽상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느끼는 자에게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떤 확신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거의 믿음으로 잡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시리즈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